도대체 여성 대통령이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에 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매우 많은 분들 몇 분을 좀 모셨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지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여성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론이 아니고 여왕 대통령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의원 대표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누가 비판한 사람이 있냐. 박근혜 후보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박근혜 후보도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롤모델이 엘리자베스 1세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바로 그 제왕적인 여왕의 상을 롤모델로 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여왕 대통령론이라면 뭐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여성 대통령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여성 대통령 후보론을 비판할 자격을 갖춘 어떤 유일한 여성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상에 혼용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사회적 의미에서 여성에 대한 의미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자기 아버지하고 유신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하고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는 대목이거든요. 우리는 무생물과는 혼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실 아까 말했던 엘리자베스가 이미 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뭐 잉글랜드하고 혼인했다는 거죠. 근데 엘리자베스를 상속했다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제왕적에서뿐만 아니고 엘리자베스 자체가 헨리 8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죠. 마치 여자가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노동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향상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상속자였을 뿐인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신라 시대에 있었던 많은 여성 왕들이 있었을 때 여성들이 다 해방됐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여성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 억압당한 사람으로서, 또 그런 점에서 소수자로서, 그런 점에서 약자로서, 그런 사람은 인간 해방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여성 대통령 후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성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지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여성 정치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 후보라고 해서 나는 내 표를 줄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여성 대통령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20대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이렇다는 말들을 많이 할 때도 저는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대들은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70년대에 유신 독재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는가를, 그리고 오늘날 경제 성장,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신 후보도 뭐 우리가 뭐 경제 뭐 매기 이러는데,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공인가? 그거는 마치 그 박 대통령이 한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70년대에 정말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 이루어진 이 경제 성장이라는 거죠. 이거를 바로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저는 그거를 좀 되묻고 싶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최현희 전 의원이라든지, 또 지금 강용석 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어느 당 소속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마사지 걸은 못생긴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말을 어느 당의 대통령이 하셨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초주의 리더십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 이것이 또 이번 그 정권 교체 우리 여성들의 바람입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 아니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물학적인 여성으로서의 후보가 됐다고 하는 후보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은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거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 정치하고는 다른 거죠. 그건 좀 옛날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300명이 다 돼가는 여성 국회의원들 중에 여성 의원들 3명, 2명, 3명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라도 한 분 있는 것도 그 자체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성이 어떤 건지, 여성주의 대통령, 성의적인 관점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얘기로 이제 논의가 옮아가야지 되어 이제 여성 후보와 남성 후보가 각을 세우면서 나는 여성 대통령 하니까 저쪽에서는 나는 남자야 이러면서 싸우는 구도는 제발 좀 이제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학을 하면서 그 참담한 노동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살에서 18살짜리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해서 공부시킨다고 데리고 와서 시다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직접 그 공장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구로공단에 대우 오페럴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그때 그 삶의 충격을 받고 제가 노동운동의 길로 오게 됐는데 13살, 15살짜리가 하는 일은 그 미신 공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하는 일은 다림질이라든지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5시 되면 얘들이 학교를 갑니다. 야간 학교를. 8시에 오면은 보통 아이들은 집에 이제 소파에다가 가방 던져놓고 어린 양 부릴 때 다시 기숙사에 가방을 놓고 와서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야근을 하다가 가서 잠깐 자고 또 아침에 오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레스라는 건 굉장히 고열로 그 소매라든지 카라를 누르는 건데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손을 못 빼고 프레스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정말 오징어 눌린 것처럼 흐물흐물한 산재 사고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한 달에도 몇 차례씩 보면서 정말 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이런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이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그냥 평생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안 나온 겁니다. 제대로 아직 그 노동자들의 그 삶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은 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여성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우리 여성 여러분과 함께 아주 완고한 그런 정치개혁의 중심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